공인중개사 정진숙입니다. 제가 일주일 한 2달? 1월부터 요즘에 많은 일을 오전 중에 좀 하고 있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생겼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의 상담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는 했지만 이렇게 다른 분한테 과연 이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중개업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이 막막해요. 막 그러면서 문의를 하시고 저한테 좀 이거저거 조언을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은 분을 상담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아시는 분을 통해서 저랑 이제 연락이 닿던 분들을 통해서 몇 분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과 나누었던 얘기들을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격증 취득하시느라고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이게 자격증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올해가 조금 합격률이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이제 경기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경기가 좀 어려우면 문제가 조금 쉬웠다고들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득을 하고 딱 났는데 공부할 때는 진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하셨겠죠? 딱 따고 났는데요. 앞이 막막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자격증에서 부동산을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죠? 물어보시면서 직원으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구인 광고라든가 각종 사이트를 막 뒤져가면서 중개사를 구하는 사무실을 찾으셨대요. 구하는 사무실을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시다가 보니까 아이가 어리신 분은 아이가 어려서 안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기본 요즘은, 실장님보다는 동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는 직원을 고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레벨이 맞는 사람과 동업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같이 경비를 제하고, 그러고서 같이 수익을 나누거나 아니면 합동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굳이 직원을 이용을 하거나 직원을 채용하는 케이스들이 자꾸 줄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역마다 물론 다르게 있겠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거의 동업 개념으로 한 사무실에 들어가시면 자격증이 막 두세 개씩 걸려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요. 이렇게 취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속 공인중개사분들의 의미가 없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오너가 자격증 취득한 대표가 무조건 계약서를 쓸 수는 없거든요. 대표의 다른 일정이 있어서 고객과 시간을 맞춰서 계약서를 쓰다 보면은 어느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바로 옆에 같이 동업자분이 계약서를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업무 처리도 동업자분이 할 수가 있고요. 잔금 처리도 동업자분이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부동산 소속 공인중개사님을 안 뽑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인데 자격증을 취득하신 대표님, 처음에 취득하신 공인중개사분들은 자격증만 딱 타면 무조건 소속으로 취업을 먼저 한 몇 년간 경력을 쌓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무실이 갈수록 줄어들고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조금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죠? 지금 이제 직원으로 먼저 일을 해서 몇 년간 업무를 막 익히고 업무를 막 쌓아서 막 경력을 쌓아서 이제 내 사무실을 오픈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직원으로 뽑아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취업을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젊으신 분들이 딴 자격증으로 물론 있으면 젊으신 분들은 그나마 취업률이 좀 있으신데 퇴직을 하시거나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전혀 없으세요. 취업을 해도 부담되고 안 써줘요.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하고 일하고 싶거든요. 그처럼 이제 조금 SNS라든가 컴퓨터 조금 활용이 되신다던가 하다못해 블로그를 쓰거나 유튜브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어떻게 제가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아니면 경력이 몇 년 되셨다고 하면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어느 정도의 업무적인 실상을 아시니까 그런 분들은 취득을 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제가 고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분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속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아니 지금 상담하신 분들한테 제가 지금
뭐 수업을 제가 권해드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세종에서 상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 최한철 교수님의 상가 중개 실무 교육을 들어봐라. 아니면 3월 달에 네오비 중개 마스터 과정이라는 네오비 부동산 마케팅 과정이라는 그 네오비 중개 마스터 과정도 이제 3월에 열리니까 여기도 강의 신청을 해서 들어봐라. 아니면 다른 매체에서 강의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강의를 신청을 해서 들어봐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10분이면 10분이 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일도 안 하는데 그 강의를 들어서 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에 좀 놀랬어요.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를 소속으로 공인중개사로 일하시면 거기에 적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못 하세요. 오너가 있는 한, 오너가 되는 한 그 오너에 맞춰서 업무를 취득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강의를 들었고 이런 강의를 받는다고 해서 제가 소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네오비 중개실무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마케팅 강의가 되게 많아요. 이런 거를 많이 배웠으니까 내 나름대로 막 이런 걸 많이 해보자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을 때 대표가 노 하면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강의를 들으라고 했냐면 지금 어디고 소속을 뽑아주는 사무실이 많지가 않아요. 그 많지 않은 사무실에서 내가 그나마 혼자 중개업을 하시는 분 사무실에 내가 자신있게 들어가서 저 소속으로 좀 뽑으시면 안 될까요? 물어보시면서 나를 내세워야 돼. 뭘로 내세우실 건데요? 강의를 들으시면 블로그도 배우고요. 유튜브도 배우고요. 각종 뭐 이것저것 중요한 자료들, 그 다음에 부동산 영업을 하면서 필요한 컴퓨터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배우실 거고요. 또 거기 강의장에 들어가시면 같이 공부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 팀에 대한 동기분들이 생기세요. 그 동기분들하고의 인연이 생기면서 인맥이 끈끈해질 거란 말이죠. 그 끈끈해진 인맥이 나 여기 소속으로 취직했어요. 그럼 그분들도 사무실에 방문도 해서 어떻게 일해요? 어떤 방법을 해요? 그래서 그런 룰도 배우실 테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은 취직을 하셔야 되잖아요. 소속으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요. 어느 부동산 무슨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런 거에서 유튜브는 조금 좀 할 수 있고요. 블로그도 이렇게 조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 교육에서 뭐 DM 발송이라든가 각종 부동산에 관련된 영업 안내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다룰 수도 있고 배울 수 있어서 사무실에 매출을 올리는데 제가 많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수업을 이러이러한 네오비 중개 마스터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표한테 오픈을 하신다 하면 저 같으면 그 직원 뽑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고민하실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하고 상담을 했을 때 제가 이런 교육 있으니까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 카페를 들어가 보시고 또 다른 더 좋은 교육이 있으면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나한테 조금 맞고 내 시간과 내 일정이 맞는 교육이 있다고 하시면 거기를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 뭐 수료 기간이 길으면 50%라도 받고 나서 그때 내가 소속 공인중개사로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고 어떤 걸 배웠고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나를 뽑아야 된다. 그렇게 어필을 하셔야지 나 일도 안 하는데 내가 이거 교육받아서 이 많은 교육비를 내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뭐해요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부분 오픈은 계획을 못 잡으세요. 소속으로 일을 배우고 나서 내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으니까 소속으로 업무를 몇 년을 배우고 그러고 오픈을 해야지 생각을 하시면서 소속을 뽑아주기 위해서 내가 오너라면 어떤 사람을 뽑겠느냐는 거죠. 그 뽑기를 위한 우리가 말하는 스펙이죠.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강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꼭 들으셔야 돼요. 들어서 내가 업무에 100% 적용을 못하더라도요. 내가 뽑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을 했던 방향인데 강의안을 강의가 이번에 여기서 이렇게 열리는데 이것 좀 한번 등록을 하셔서 들어보시면 어때요? 그리고 제가 있는 세종은 지방이잖아요. 지방이다 보니까 서울에는 강의가 좋은 강의가 굉장히 많지만 지방은 많이 열리지가 않아요. 많이 안 열리는데 이 많이 안 열리는 강의가 어쩌다가 한 번씩 올리면 저는 꼭 그 강의를 신청을 해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무조건 취직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면서 그렇게 할 때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중개업 시장이 아무리 넓고 많은 자격증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창업이 굉장히 쉽다고 하더라도 두려움과 겁이 있으신 분들은 누군가 밑에서 일을 좀 업무를 배우고, 그렇게 하고서 오픈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누군가한테 나를 어필할 수 있으려고 강의를 들으신다는 거지, 이 강의를 다 들어서 내가 100% 활용은 못해요. 저도 강의 다 듣지만 100% 활용 못하거든요. 10%든 20%든 요즘 핫한 광고 마케팅이 뭐니까 그거를 제가 조금은 할 수 있으니까 대표님 제가 이거를 조금 달아서 광고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써줄 오너 없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저분한테는 만약에 일을 하면 계약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그러면요 30회가 아니라 내년에 중개사를 따 31회라도 써요. 근데 업무를 배우면서 강의를 들으러 간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오너가 되지 않은 이상. 그런 제재가 있는 상태니까 자격증을 취득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죠 해서 저 아닌 다른 멘토들도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그 멘토들 만나시면 대부분의 분들 잘하고 잘 나가고 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추천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강의를 좀 들으셔서 내가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게끔 스펙을 만드셔야 돼요. 스펙을 만드셔서 나 이러이러한 교육도 받아서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으니까 나를 꼭 써다오라는 자신 있게 내배울 수 있는 뭔가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로 강의를 들으시라는 분들이지 이거를 들어서 뭐를 활용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관련되신 분들과 이제 처음에 자격증 따신 분들과 이제 이렇게 멘토 삼아 이제 제가 나름 조금 오래됐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지인분들 추천 뭐 교육기관 제가 받았던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같은 후배 기수분들이 이렇게 자주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분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분 딱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저한테 이런 안내 문자를 보냈어요. 보내고 났으면 이제 그거 자료를 보내드렸으면 그분이 그 자료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셨으면 보시고 나서 이거 강의를 어떻게 해서 저희 강의 좋네요. 꼭 들어봐야겠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과요. 서울인데 멀어서 어떻게 가요. 그리고 이렇게 일도 안 하는데 내가 이거 강의를 들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거를 따지시는 분들과 차이가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강의 들어가려고 등록했어요. 저 언제부터 저는 그런 분들 오시면은요. 무조건 받아들이고 상의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도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서울이라 못 가요. 그러면 대표님 제가 뭔가를 하나를 제시를 할 테니까 그걸 해줘 보실래요? 얘기를 드려요. 이거 하다가 못해요. 그러고서 포기하신다. 그러면 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공인중개사님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셔서 소속 공인중개사 일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시면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아마 부동산 중개 관련된 강의가 분명히 주변에 있어요. 그거 피드백 잘 하셔가지고서 잘 받으셔가지고요.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아니면 제가 신청을 해서 들어놓고 들으시면서 저 이런 강의도 들어서 이런 쪽에서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어필을 해가면서 저를 써주세요, 고용을 해주세요, 소속으로 시켜주세요 하는 방향을 찾아가셔야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누구도 실장을 뽑아주고 지인이 아닌 이상은 누구도 소속 공인중개사를 뽑아주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부동산도 옛날하고 많이 바뀌어서 트렌드가 굉장히 틀려지기 때문에 요즘은 합동사무실이라든가 동업사무실이 많이 생기면서 그거의 기준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사전교육을 받아서 등록을 같이 해요. 그러고서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서로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굳이 소속의 필요가 없어요. 굳이 비용을 내가면서 다른 사람을 비용을 내가면서 어차피 동업을 하거나 합동을 하셔도 5대5고요. 소속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뭐 5대5씩 주고 거기서 조금 더 가져가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 안 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걸 감안하셔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관련된 광고, 그거 관련된 교육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가시고 꼭 들으시면서 저 이런 강의 들었으니까 소속으로 채워주세요. 그걸 꼭 얘기를 하셔서 어필을 하시면서 방향을 잡아가셔야 되는 거지. 아무리 내가 뭐 예쁘고 늘씬하고 잘생겼고 뭐 해도요.
그 사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뭔가가 주관이 서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도 소득공인중개사 안 쓰고요. 또 들어가셨다 하신들 나쁜 대표님을 만나게 되면 이용만 당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멘토들이 강의 들었던 게 뭐가 있는지, 잘 나가는 공인중개사들 다 있으시잖아, 주변에. 그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받아보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떠한 시스템으로 적용을 해서 그 교육을 받았는지를 꼭 알아내셔서 그거에 맞는 그분이 추천하는 교육을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한 사례가 있으면 그거를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고 도움을 좀 드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밤이 늦었거든요.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지금까지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그렇게 공부하거나 이렇게 공부했던 분들과 모인 분들은요. 다 인성들이 너무 좋으시고 진짜 더 좋은 발전을 위해 서로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닮아 가시면서 저희 전문 공인중개사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롯데공인중개사 정진숙이었습니다.